네, 글로벌 증시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연결고리 교보증권의 윤여민 FP 자리하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오늘은 또 휴장인 만큼 또 이슈 중심으로 또 섹터 중심으로 가볼 텐데요.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. 보여주시죠. 정유 쪽이군요. 쉐브론 8년 만에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뭐 경기 정상화로도 좀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볼까요? 사실 이 정유 쪽이 살짝 좀 상황이 복잡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요? 예. 네. 사실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배럴당 이제 $100 네.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전망이 나오고 있죠. 그렇죠. 뭐 올 초에도 나왔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하반기에 좀 나오고 있는데, 오펙 플러스 증산 정책이 좀 최근에 네. 좀 어떻게 보면 유가 상승을 약간 주도하고 있는 느낌은 좀 있어요.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유가를 방어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살짝 좀 뒤로 뺀 느낌이 좀 있는데, 약간 올라라 이러면서. 네,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게 되면 오펙의 지금 산유량 정책 이외에는 사실은 이제 유가를 어떻게 보면 건드릴 수 있는 특별한 요인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예. 오펙이 상당히 좀 주도권을 쥐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사실은 이 오펙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거대 석유 업체들이죠. 이런 네. 업체들의 특히 뭐 이제 미국도 있고 좀 추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. 좀 많이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엑슨모빌이라든지 뭐 쉐브론 네.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유가가 오르니까 네.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보게 되면 매출도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뭐 재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이죠. 그러니까 네.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사주 보호하고,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만 어떻게 보면 약간 케어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렇군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수요는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오르지 않을까,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쉐브론 이 회사가 지금 향후에도 뭐 $100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 큰 이제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, 네. 지금 이번 분기에 8년 만에 뭐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나오고 있지만 142년 만에 최대 규모 현금 흐름을 창출했다고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자본 지출은 한 150에서 170억 달러로 상당히 좀 적게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.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정유업계 같은 경우는 이 올라가는 네.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그 국제 유가에 좀 상당히 큰 호재를 맞이하지 않을까 좀 싶은데, 사실은 이 원자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빠르게 좀 경기 정상화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, 이러한 부분을 좀 정상화시키기엔 여러 가지 좀 제한들이 많이 있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원자재 사이클에서 상당히 좀 수혜가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이제 쉐브론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엑소모빌이라든지 다른 이제 여타 경쟁사에 비해서 포트폴리오가 좀 상당히 나름대로 정돈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따라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충분히 더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. 92달러에서 지금 117달러로 최근에 한 20% 정도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, 현재 상황보다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, 네. 특히 이제 이런 그 국제 원유 관련된 부분에서 정유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수혜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좀 탑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비축유를 좀 풀고 있잖아요. 이제 그것이 뭐 원유를 조금 값을 잡아주지는 않을까요? 지금 생각보다 수요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풀고는 있는데, 일단 물론 이제 사실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약간 위드 코로나에서 약간 움찔움찔하는 건 있어요. 네. 왜냐하면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, 그러니까요. 유럽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봉쇄령이 내려진 국가도 있습니다만, 네.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고, 특히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 같은 경우는 좀 내년에,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예산을 짤 때 네. 약간 코로나를 약간 배제하는 듯한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좀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수요는 계속 있다. 근데 다만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도 사실 쇼티지가 남죠. 그렇죠. 좀 그런 네, 것처럼 좀 국제 유가도 약간 그런 부분에 좀 직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, 결국 이제 오펙 플러스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. 그리고
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석유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. 이제 정치적 색깔이 음. 약간 블루웨이브다 보니까 이전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 같은 회사들이 살짝 몸을 사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탄소 중립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미국들은 좀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까 일단 오펙 플러스의 어떤 행동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이제 국제 유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업사이드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냥 시장에다가 유가 풀어가지고 잡으면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자, 일단 관련 종목들 보도록 할 텐데 뭐 SO일 보면 되는 겁니까? 말씀하셨던 것처럼 S-오일, 그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. 아, SK이노베이션도. 예. 사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그런 이 국제 유가에 대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네. 정유주가 좀 수혜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. 네, 좀 그 수급의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나. 내부적인 거. 네, 생각을 하면서 네. 다만 이제 SO일 같은 경우 뭐 말씀드렸지만 거의 고점에서 20% 이상 지금 그러네요. 조정을 받았죠. 네.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보다는 2차전지 관련 때문에 또 많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좀 좋은 행보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. 네, 네.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전력난에 좀 많이 시달리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난 부분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탄소 중립을 해야 하는 또 시대적인 네. 과제가 있죠, 또. 또 이제 올림픽도 있고 그렇죠. 또 네. 이제 시진핑 연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유 설비에 대한 규제가 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정유 업체는 상당히 좀 호재가 돼요. 상대적으로. 네. 다만 좀 수급이 많이 꼬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결국 제가 뭐 어제도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적은 상당히 좋으나 주가는 재미없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냥 천천히 담아갈 수 있는 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S-오일과 저는 SK이노베이션 충분히 내년을 좀 기대하면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수요가 는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네. 맞추셨네요. 자, 그럼 두 번째 연결고리 체크해 보겠습니다. 주제 공개해 주시죠. 월트 디즈니가 이제 대규모 콘텐츠 지출을 예고했다. 이게 이제 OTT 말씀하시는 건가요? 네,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한 3주 전쯤에 아마 월트 디즈니 관련돼서 예. 실적을 아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. 그래서 예.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가입자가 좀 줄고 많이 있다. 이제 줄고 있다라는 좀 얘기가 나왔는데 예. 이번에 이제 연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회계 연도가 약간 달라서 네. 이제 올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를 이제 2022년으로 이제 네네. 회계 연도를 보는데 여기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온 상황이에요. 근데 네.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네. 이제 세부 계획을 발표했는데 일단은 올해 지금 했던 그 투자 금액이 한 제가 볼 때 36억 정도 36억 달러 내는데 네. 내년에 이제 61억 달러 거의 두 배네요. 1.8배 그러니까 2배 정도 이제 책정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디스트리뷰션 쪽에서 뭐 컨텐츠 말씀하셨던 제작 쪽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네. 특별히 또 이제 스포츠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는 또 마블 시리즈 아닙니까? 그래서 그렇죠. 네. 뭐 지금 이제 마블 시리즈가 또 마지막 좀 나오죠. 그 호크아이. 활 쏘시는 분. 네. 올 이제 마지막으로. 올해 마지막. 올해 마지막이죠. 그러니까 내년부터 또 다른 이제 뭐 유니버스가 좀 펼쳐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게 공격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OTT 쪽, 그다음 컨텐츠 쪽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네.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면서 네. 좀 많이 기대감이 꺾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네. 제가 볼 때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투트랙으로 갈 것 같아요. 근데 더 보지 않을까요? 이왕 보기 시작했던 거 코로나가 그러니까요. 없어져도 볼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네. 온라인 소비가 없어진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밖에 나가도 핸드폰으로 네. OTT 볼 수 있잖아요. 어떻게 보면 네. 정말 그런 기기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가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. 일단은 컨텐츠나 OTT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디즈니 플러스도 지금
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좀 상당히 많이 좀 주가가 흘러내렸어요.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예. 이제는 이런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컨텐츠랑 OTT는 계속 한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우리나라에서도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약간 좀 흔들린다 할까요? 약간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계속 강했었던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어떤 종목으로 연결해 볼까요? 일단 디즈니와 연관되어 있는 업체 중에 최근에 좀 시대를 가장 많이 뽑았던 게 제이 컨텐츠리. 아, 네. 예. 최근에 뭐 지옥도 나왔잖아요. 그거 그죠? 넷플릭스에서 나온 넷플릭스 거죠? 나왔는데, 예. 그러니까 제이 컨텐츠리가 넷플릭스랑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약간 다 걸치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컨텐츠 쪽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.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도 많이 나왔고 지금 디즈니스와도 빠르게 좀 협업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사에다 다 놓고 있고. 네, 예. 컨텐츠 쪽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이미 기대감이 쭉 반영이 되면서 이미 시세가만 나왔고 이제는 이제 단기 저점을 좀 형성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. 오히려 이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좋은 타이밍을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LG U+, LG U+ 같은 경우는 이제 디즈니 아, 그렇죠. 쪽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사실은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말이 많아요. 그죠? 뭐 자막이 안 맞는다든가. 아, 그런 부분들이 네, 초반에 그래서 있죠. 사실 그 가입자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급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것이 어쨌든 계속 피드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고치겠죠. 네, 그런 것도 네.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호크아이 이제 계속 마블 시리즈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디즈니의 어떤 그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연말에 한번 좀 그 가입자 순증을 한번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상당히 뭐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단기 바닥 지금 쌍바닥을 좀 지지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. 오히려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종목을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 LG U+도 있지만 사실은 KT도 같이 발을 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도 연결될 수는 없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KT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. 연결이 돼 있고 네. 사실은 통신사는 이 뭐 이제 흔히가 말하는 플랫폼을 좀 제공하잖아요. OTT나 그렇죠. 콘텐츠 플랫폼도 제공을 네. 하지만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NFT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약간 보이지 않는 좀 이제는 좀 봐야 될 섹터로 보이고 있고 네. 특히 이제 5G가 상당히 이제 활성화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요? 내년부터 나오는 휴대폰, 네.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에 나오는 휴대폰은 대부분 다 5G 전용으로 나옵니다. 아직 LTE 안 하는군요. 네, 그러니까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통신사들도 이제 5G로 가입이 되게 되면 5G 가입자가 좀 순증이 되면서 관련된 좀 매출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은 그 통신사들 주가는 너무 많이 눌렸어요. 네, 그리고 그랬군요.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질 저평가군요.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. 최근에 뭐 통신 장비가 좀 살짝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통신 장비가 올라오는 건 약간 이런 느낌이죠.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다. 이젠 반등이다라고 생각되는 거고 통신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업사이드가 있지만 네. 아직까지는 주목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통신 장비보다는 저는 통신사를 좀 더 좋게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월트디즈니에서 이제 국내 제2콘텐츠가 넘어갔습니다.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.